안녕하세요. 목동중학교 3학년 국어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박시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44페이지를 펼치십시오. 4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첫째 줄 중간 부분의 줄거리, 거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이시백은 그동안 박씨를 박대했던 것을 뉘우치고 부부간의 정은 날로 깊어간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전개 2까지 읽었는데요. 박씨가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박씨 부인이 되는 것까지가 나왔었죠.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시백은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부부간의 정은 날로 깊어간다. 병조 판서를 지내던 이시백은 임경업과 함께 청나라를 위협하던 가달국을 물리치고 그 공으로 우의정 벼슬을 받게 된다. 중간 내용 요약입니다. 이시백은 임경업 장군은 실제 있는 사람이죠. 임경업과 함께 청나라를 도와서 가달국을 물리치고 우의정까지 하게 된대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세력이 커진 청나라는 그 은혜를 잊고 가달국을 물리쳐준 그 은혜를 잊고 조선을 침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이죠. 임경업을 피해 동쪽으로 쳐들어온 청나라의 용골대 형제에게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으나 결국 항복한다. 임경업 장군 유명한 장군인데 그 사람을 피해서 동쪽으로 쳐들어왔대요. 근데 이 조선은 결국 항복하고 이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이제 절을 3번 하고 항복하게 됩니다. 박씨는 피화당을 침범한 용울대의 목숨을 빼앗는다. 용골대와 그 용울대는 형제관계죠. 형제관계인데 그 용울대가 박씨를 죽이려고 피화당이면 박씨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를 침범하는데요. 박씨가 이 용울대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역사적인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병자호란에는 치욕적으로 졌지만 그것은 마치 졌지만 진 것 같지 않은 그런 대리만족을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본 내용입니다. 아까까지는 중간 부분의 줄거리 요약이 끝났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용골대는 항서, 조선 왕이 항복한다는 그런 문서죠. 황서를 받아 한양 성내로 들어갑니다. 그때 장안을 지키던 군사가 급히 보고를 했다. 용장군이, 용울대죠. 용장군이 여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박씨죠. 박씨의 손에 죽었다. 이 말을 들은 용골대는 대성통곡을 했다. 내가 이미 조선왕의 항복을 받았거늘. 이건 실제 역사적 사실이죠. 누가 감히 내 아우 용울대를 해쳤단 말인가. 이 땅은 이제 내 손 안에 있으니 원수를 갚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서 그 집으로 가자. 박씨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서리빨같이 군사를 재촉하여 아주 무섭게 그냥 차갑게 군사를 재촉하여 우의정의 집에 이르니 우의정의 집은 이시백이죠. 이시백이 우의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우의정의 집에 이르니 후원 뒤뜰 나무 위에 용울대의 머리가 걸려 있었다. 용울대의 머리를 일부러 걸어놓은 이유는 용골대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본 용골대는 더욱 분노하여 칼을 들고 말을 몰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도원수 한유가 피화당에 심어놓은 무수한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 황급히 용골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도원수 한유가 이제 그 청나라 역시 같이 싸우러 온 사람인데 이 한유가 그 피화당을 둘러싼 나무들의 배열이 굉장히 군사를 배치한 듯 심상치 않아 보여서 이 용골대를 막아섭니다. 장군 잠시 분을 누르고 내 말을 들으시오. 초당의 사면에 심어진 나무를 보니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려. 옛날 제갈공명의 팔문금사진과 사마양저의 오행금사진을 겸하였으니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 같소. 그러니까 나무가 심어진 그 배열이 마치 그 제갈공명이 8개의 문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팔문금사진 또는 사마양저가 5가지 원소인 오행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오행금사진 이런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드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라. 그러니까 옛날에 삼국지 많이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옛날에 군사를 배열하거나 이제 또는 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방어하기 위해서 진을 치잖아요. 진을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한 겁니다.
장군의 동생은 위험한 곳을 모르고 남을 경멸했다가, 그러니까 박씨를 무시했다가 목숨을 재촉한 것인데 누굴 원망하겠소. 그러니까 박씨를 조심하지 않고 여자라고 함부로 덤볐다가 죽게 된 것이다. 장군도 옛날 육손이 어복포에서 제갈공명의 팔진도에 갇혀 고생하던 일을 모르지 않을 것이오. 험한 곳이니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니까 육손이란 장군이 제갈공명의 팔진도에서 고생을 했었는데 장군도, 그러니까 용골 때도 박씨가 쳐놓은 이런 진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나무가 배열된 모습이 마치 진의 모습 같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들어갔다가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니 들어가지 마시라 라는 내용이죠. 용골 때는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해 칼로 땅을 두드리며 탄식했다. 그러면 울 때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리타국에 우리 형제가 같이 나와서 비록 대사를 이루었다 하지만 대사는 큰 일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항복을 받아낸 큰 일. 대사를 이루었다 하지만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지 못하면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대가 잠시의 분을 참지 못한 채 힘만 믿고 저런 험한 곳에 들어간다면 원수를 갚기는 고사하고 원수를 갚기는커녕 목숨조차 보존하지 못할 것이요. 목숨조차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잠깐 진정하고 그 신기한 재주를 살펴보도록 하시오. 잠깐 진정하고 이 진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용골대가 다시 투덜거렸다. 도대체 신기한 재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장으로 멀리 조선에 나와 이제 임금의 항복까지 받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용골대가 조선 왕의 항서를 받았죠.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겁낼 것이 없다 라는 용골대의 성격, 무모함과 성급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유가 가소롭다는 듯이 용골대를 돌아보았다. 비록 억만 대병을 몰아 들어간다 해도 그 안은 감히 엿보지 못하고 군사는 하나도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이오. 하물며 저 험한 곳에 홀로 들어가고자 하니 그렇게 하고 어찌 살기를 바라겠소. 그러니까는 억만 대병을 몰고 가도 이 박씨가 쳐놓은 진 안에서는 군사도 한 명도 못 살아 돌아올 텐데 혼자서 어떻게 가겠냐 이런 거죠. 이는 스스로 화를 부르는 일이요. 그토록 식견 아는 것이 부족한데 어찌 한 나라의 대장 노릇을 하겠소이까? 라고 한유가 용골대를 비판하고 있어요. 머쓱해진 용골대가 감히 피화당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군사들만 다그쳤다. 나무를 둘러싸고 불을 놓아라. 그럼 이제 나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나무를 둘러싸고 불을 놓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피화당을 공격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용골대의 명령에 군사들은 불을 놓기 위해 집을 에워쌌다. 그러자 갑자기 오색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나무들이 무수한 군사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북소리, 고함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수많은 용과 호랑이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바람과 구름을 크게 일으키며 오랑캐 군사들을 겹겹이 에워쌌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군사로 변하고 용과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바람과 구름을 막 일으키면서 군사들을 에워싸기 시작했대요. 천지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득한 가운데 나뭇가지와 잎은 깃발과 창칼로 변해서 마구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박씨가 도수를 부려서 적군을 물리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역시 허무맹랑한 고전소설의 전기성이 드러난 부분이에요. 하늘에서는 신장들이 긴 창과 큰 칼을 들고 내려와 적군을 몰아쳤다. 신장들은 그 5개의 방향을 지키는 그 상상 속의 그 장군들입니다. 장군들이, 그러니까는 실제 없는 그런 상상 속의 장군들이 막 나타나서 이제 그 적군 오랑캐들을 막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사면에 울음소리가 낭자하여, 사면 4가지면이죠. 사방이 울음소리가 낭자하여 산천이 무너지는 듯 했다. 오랑캐 군사들은 신장의 호령소리에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가 밟혀 죽는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이것도 역시 역사적 사실과 다른 허구적인 지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독자들에게 통쾌함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호란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는데 반대로 이제 그 하늘에서 사는 신장들이 나타나서 그 청나라 군사들을 죽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조선 독자들에게는 굉장한 통쾌함을 안겨주는 거죠. 당황한 용골대는 급히 군사를 뒤로 물렸다. 그제야 하늘이 맑아지며 살벌한 소리가 그치고 신장들이 사라졌다. 오랑캐 장수와 군사들이 정신을 수습하여 다시 칼을 들고 쳐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맑은 날이 순식간에 다시 어두워지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바로 앞이죠. 지척을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맑은 날이 갑자기 또 이제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 조용해지고 이제 다시 쳐들어갈까 이러면 이제 갑자기 또 어두워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용골대 역시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용골대의 머리만 쳐다보며 탄식할 뿐이었다. 이때 나무 사이로 한 여자가 나타났다. 어리석은 용골대야, 너의 동생 용골대가 내 칼에 놀란 혼이 되었는데, 내 칼에 죽은 혼이 되었는데 너까지 내 칼에 죽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느냐 이럽니다. 얘는 개화예요. 개화. 박씨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용골대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용골대가 이제 화가 나서 분노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런 자극적인 말을 하는 거죠. 용골대는 이 말을 듣고 분을 참을 수 없었다. 개화의 도발에 넘어가는 겁니다. 대체 어떤 계집이 감히 장부를 희롱하느냐. 역시 이 대사에서도 여성을 무시하던 남성 중심 사회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불행하게도 내 동생이 너의 손에 죽었지만 나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번 문서를 받은 몸이다. 이제 너희도 우리나라 백성인데, 그러니까 조선이 항복했으니까 청나라 백성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백성인데 어찌 우리를 해치려 하느냐.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자로구나. 살려두어도 쓸데가 없으니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개화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울대의 머리만 가리키면서 계속 약을 올립니다. 나는 충렬 부인의 시비 개화다. 충렬 부인은 박씨 부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시비라는 것은 계집종을 말합니다. 계집종. 시비 개화다. 너야말로 참으로 가련한 사내로구나. 너의 동생 용울대도 내 손에 죽었는데 너 역시 나같이 연약한 여자 하나 당하지 못해 그렇듯 분통해하느냐. 참으로 가련한 놈이로다. 이렇게 용골대에 대한 조롱을 계속 멈추지 않아요. 이것은 청나라에 대한 당대 민중의 분노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골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쇠로 만든 활에 외전을 먹여 쏘았다. 그러니까 화살을 쏜 겁니다. 하지만 개화를 마치기는커녕 예닐곱 걸음 앞에 가서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역시 그 활을 쏘았는데 개화한테 가지도 못하고 바로 떨어져요. 역시 허무맹랑한 고전 소설의 전기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용골대가 다시 군사를 몰아쳤다. 모든 군사는 한꺼번에 화살을 쏘아라. 명령을 들은 군사들이 앞다투어 화살을 쏘았지만 역시 하나도 맞히지 못했다. 화살만 허비한 채 가슴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용골대는 황급히 김자점을 불렀다. 김자점이란 사람은 역시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인데 그때 당시 청나라의 편에 서서 그 조선을 배신했다는 간신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너희도 이제 우리나라의 백성이다. 계속 강조한 말이죠. 청나라가 조선의 항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청나라 백성이다 이거죠. 얼른 도성의 군사들을 뽑아서 저 팔문 금사진을 깨트리고, 그러니까 박씨가 나무를 심어서 만들어 놓은 팔문 금사진을 깨트리고 박씨와 개화를 잡아들여라. 만일 거역한다면 군법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다. 라고 김자점을 막 이제 압박을 줍니다.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리자 김자전이 겁먹은 소리로 대답했다. 어찌 장군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김자점의 비굴한 모습이 드러나 있죠. 간신이라 그러죠. 간신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김자점은 급히 군사를 모아서 대포 한 방을 쏩니다. 그리고 박씨가 만들어 놓은 팔문 금사진을 에워쌌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진이 변해요. 그러니까 팔문 금사진, 박씨가 만들어 놓은 나무 있죠. 나무들을 막 심어 놓은 그것이 나무들이 막 갑자기 변하더니만 100여 길이나 되는 아주 넓은 늪이 되었습니다. 네, 질척질척한 늪이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하던 용골대가 꾀를 내어서 군사들에게 팔문진 사면에 가는 네 가지의 방향에 못을 파괴한 뒤, 연못처럼, 그러니까 연못을 파괴한 다음에 땅을 파고서 그 안에다가 화약을 묻게 했습니다. 이 화약은 이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소재죠. 저게 터지면 박씨도 어쩔 수 없지 않나, 뭐 이런 위기감을 느끼게 해주는 소재죠. 너희가 아무리 1000가지로 변화하는 술수를 가졌다고 한들 오늘에야 어찌 살기를 바랄까. 목숨이 아깝거든 바로 나와 몸을 던져라. 피와 당을 향해 무수히 욕을 했지만 고요한 정적만 흐를 뿐 조용한 거죠.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용골대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그러니까 사면에 화약을 심었잖아요. 화약을 터트리는 겁니다. 화약이 터지는 소리가 산천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산과 냇물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면에서 불이 일어나 불빛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꽝꽝꽝꽝 하고 이제 터트렸어요. 화약을요. 자, 여기까지가 위기입니다. 굉장히 위기가 느껴지죠. 이제 화약이 막 터지고 과연 박씨가 안전할까 무사할까 하는 이제 두근두근 막 이런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위기입니다. 박씨가 조선을 침입한 용골대를 물리치자 용골대가 피화당을 찾아서 자신의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피화당을 찾아와서 박씨를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기입니다.